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 애들이 좀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배터리고 이게 이제 본체인데. 야, 재밌다. 아 근데 피디님 올해 저랑 같이 한번. 그리고 물론 또 제가 또 감하면 또 잘 먹어서 더 그런 거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네, 농장 촬영은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 해요. 네. 처음부터 농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는 가진 게 아니고요. 가장 큰 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정말 확신을 갖게 만든 계기였죠. 그걸 설명드리자면 밀 수출의 최대가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제일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그게 전쟁으로 해서 세계 그 밀 가격의 파동을 일으켜버리고 하다 보니 앞으로는 정말 농업이 좀 더 전망이 있겠구나. 속된 말로 이제 공업을 제가 공단에 다니다 보니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살려면 철을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과일이든 쌀이든 밀이든 이걸 먹어야지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먹거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추세잖아요. 좀 더 좋은 거, 좀 더 안전한 거. 그런 걸 하다 보니 앞으로 좀 더 전망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기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기본적으로 최우선적으로는 그래도 부모님은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되게 좋아하셨고 좀 든든해 하셨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건 처음에 어떤 부류는 피 맞았냐? 뭐 잘못 먹었냐?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응도 있었지만 뭔들 뭐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도 잘 되면 좋지 이런 뭐 응원 반? 좀 걱정 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주변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니까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친하신 친구분들은 보통 응원한다는 소리는 잘 안 하시죠? 왜냐면 저희 친구들도 내가 나 귀농할래 라고 하면은 친한 친구들 반응이요. 네가? 네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아주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쵸. 꼬래? 이런 꼬래? 느낌? 그 농업 시작하시면서 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네. 대표님의 그 농업 지금 2년간 해오시면서 네.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네. 남는 거야. 뭐 조그마한 기억의 조각들이 좀 있기는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공감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제 거다 보니 제가 주인이고 제가 일하는 노동자고 하다 보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되게 편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아시는 점이 몸이 힘들어요. 농업의 장단점. 이런 좀 뜬금없는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좋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좋아서 몸을 움직이고 힘쓰고 하면은 운동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는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날마다 계속 되다 보면 스트레스 물론 받죠. 그래도 직장인들과 다르게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또 정말 기쁠 때가 있고 좀 더 개인적인 감정에 욕심을 내고 더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은 노동이라고 보면 이거는 반신반의겠지만 노동도 되고 운동도 된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의 스트레스와 또 안 좋은 공해도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셨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요. 하우스가 아닌 이런 노지에서 하는 과수나 이런 것들의 가장 다른 작물은 모르겠지만 감은 봄철과 가을철에 이제 냉해 피해가 가장 크거든요. 자연재해가 가장 문제인데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게 냉해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물론 제가 이제 노력을 하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적인 게 가장 커요. 이게 이제 올해 이렇게 막 눈이 터가지고 날려고 하는 시점에서 냉해를 입어서 얘가 다 죽어버리면 아예 생산조차 되지 않는 환경이거든요. 이럴 때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예민하게 좀 날이 서 있는 시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죠. 자연재해.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네네. 이제 살짝 밝은 질문을 아, 좀 드려보자면 좋습니다. 밝은 거 좋죠. 귀농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때는 언제세요? 이 사람의 이제 감정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 농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안 풀리나라. 나 괜히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얘네들 보고 또 생각 외로 또 얘네들이 잘 크고 또 좋은 값을 받고 이러면 그래 이거야. 잘했네. 좀 더 해볼까?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 가업으로 이제 2대째 네. 이어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의 제일 고민이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거든요.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싶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원래 네. 하시던 뭐 부모님 세대들의 고집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주 부딪힌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제가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렇죠. 대표님께서도 그런 게 있으셨나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거와 현재의 타협점이 중요한 건데 지금 2년여 이제 그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좀 배우는 입장이고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예의하는 게 맞겠지만 욕심은 있잖아요. 같은 걸 뭐 이렇게 생산해 놓고도 뭐 10,000원 받을 거 5,000원 받으면 되게 아깝고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욕심은 버리자. 제가 이제 판매 쪽으로는 따로 이제 공부는 하되 그래도 기술적으로도 또 제가 배워야 좋은 상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단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예하다가도 이건 아닌데 하면 한 번씩은 목소리를 내죠. 그러면 또 하는 말씀이 배울 때는 그냥 배우는 거야. 배워. 그렇게 많이 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호되게 혼난 적도 많습니다. 귀농타임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네. 혹은 이제 관심이 있으신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삶에 있어서도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농사도 교육을 받으실 때나 배울 때는 이렇다 하는 정답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꾸시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육 내용은 참고하되 그냥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시키시면 좋겠다. 또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면 주변에 또 같은 농가분들의 좀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시골 인심이란 게 또 좋으니까 그렇게 좀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6,000평 정도 되시잖아요. 네. 이 넓은 이 과수원을 관리를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는지 그리고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신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공업은 그것도 업이니까 일이잖아요. 네. 농업도 업이라서 일입니다. 일을 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넓은 땅을 직원을 쓰고 관리하는 분을 따로 두면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사장이고 본인이 일하는 직원이거든요. 주말도 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일을 하는 목적이 농사의 가장 큰 포지션은 인건비 포지션이에요. 그걸 줄여야 내 몫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본인이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루라도 더 일을 하는 거죠. 주인만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걸 아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물론 저도 쉬고 싶죠. 그래도 하루라도 더 이렇게 하는 게 감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발전이지 않을까요? 6,000평이나 되는 이 곳에서 생과를 하시고 네. 그러면은 부가적으로 가공식품이라든지 곶감, 말랭이, 네.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소량으로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아끼려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뛰다 보니 마지막에 생산을 마칠 시점에서는 좀 몸이 되게 축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젊은 놈이 왜 저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젊은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힘들게 쫙 달렸으면 쉬는 때는 또 화끈하게 쉬어야죠.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일을 하잖아요. 골병 들어요. 나중에 되게 고생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은 몸을 아껴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나 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으실까요? 표가 지역마다 무슨 과수 이렇게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뭐 연합회든지 협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네. 뭐 농가마다의 스타일이 있고 뭐 정답이 없으니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래도 한마음 한뜻으로 좀 입이 모아졌으면 그러면 또 서로 이렇게 장단점 이렇게 의견도 나눠보고 그럼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서로 이런 게 있다 제안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좀 그런 게 예전같이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촬영 한번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한숨부터 나오네요. 왜 그러냐? 카메라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어버버하고 이랬을지언정 그래도 잘 봐주시고 촬영을 위해서 이제 뛰어주신 뭐 이제 PD님이나 촬영 감독님 이런 분들의 고생에 또 잘 앞에서 잘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다 끝나서인지 몰라도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좀 피곤감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촬영 많이 잘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최고! 네, 감사합니다.